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건강 강의를 맡은 강사 함윤희입니다. 치매에 대하여 사람들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언제부턴가 치매가 더 이상 노령에서만 발생되는 병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건망증이 너무 심하던 저는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어떤 병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치매가 오신 시어머님을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며 치매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치매 예방법을 더욱 관심 갖고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의 원인과 종류, 증상, 특히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무엇일까요? 의학에서 치매는 기억, 생각, 결정을 하는 능력이 손상된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시간, 공간 및 인간에 대한 인지력과 판단력 및 수행 능력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와 관리를 시작한다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치매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80에서 9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대 원인 질환으로는 전체 치매의 71%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 17%,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즉 파킨슨 치매 3%가 있으며 그 외에도 알코올성 치매, 전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란 대뇌에 있는 피질세포와 해마가 점진적으로 퇴행하여 기억력과 인지능력, 언어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에 따라 판단력과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시공간 인지능력이 상실되어 본인 스스로를 보살피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어 뇌출혈,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혈액순환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즉, 이른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치매 증상을 보일 때 치료할 수 없는 퇴행성 치매와는 달리 혈관성 치매는 기억 장애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에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이 소체 파킨슨 치매인데요. 파킨슨 병이란 뇌세포들끼리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를 관장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생기는 질환을 뜻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보행 장애와 같은 운동 장애, 발음 이상, 인지 기능 장애, 파킨슨 치매 등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두엽이 다쳐서 발생되는 전두엽 치매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간질 등이 모두 치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초기 증상으로 치매의 종류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의 경우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단어를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그거, 저거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날짜와 요일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6.25 피난 때 일을 자세히 기억하시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산력 또한 약해져서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건망증이라면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가서 내가 지금 뭘 가지러 왔지? 했을 때 김치 꺼내러 갔잖아 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면 그렇지 하며 기억한다면 건망증일 수가 있겠지만 옆에서 말을 해주어도 끝까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치매 초기 증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초기 증상에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와는 달리 한쪽 마비, 구음 장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시력 상실, 시야 장애, 보행 장애, 소변 실금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며 우울, 불안, 망상 등 성격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안면마비, 손저림 등 신체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을 자주 느낍니다. 파킨슨병 치매는 초기 환각 증상을 겪게 되고 몸의 떨림, 경직 증상과 같이 행동이 둔해지고 신체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면에 문제가 생겨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므로 우울증 등의 증상이 초기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파괴시켜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인데요. 보시다시피 정상인의 뇌는 조직을 손상시키는 단백질이 쌓여있지 않으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는 축두엽,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에 모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가 손상되어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 치매와는 달리 초기부터 기억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본인도 모르게 시작되어 8년에서 10년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인지 기능을 잃게 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심해지면 음식을 씹는 법이나 눈을 깜빡이는 기능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네요. 치매의 치료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치매 유형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증상이 발전되는 것을 늦추는 방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증상을 관리하여 기억 상실과 행동 증상을 억제해주는 약물요법이 있고 치매 환자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 등이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치매 증상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병의 최상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활발한 뇌 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기를 쓰며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장에 좋은 채소, 통곡식 위주로 식사를 해주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뇌에 독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도당은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뇌 속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기억을 통제하는 신경세포들을 돕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잠은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기 때문인데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망가뜨려 뇌 속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유발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생체 리듬 유지를 위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지는데요.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만들고 찾아낸 치매를 다루고 관리하는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고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법칙에 있었습니다. 첫째, 병든 몸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법칙을 주셨는데요. 바로 전적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평생을 내 몸을 해치며 살아온 그동안의 나의 잘못된 모든 생활 습관들을 깨닫는 회개를 함으로써 과거의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 법칙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의 피를 맑게, 장을 튼튼하게, 또 뇌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두신 건강 법칙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깨닫고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쁘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뇌세포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생명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 법칙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건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기심 가득한 지금의 내 마음을 가지고 과연 모든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며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병에는 장사가 없다는데 제가 만약 저의 가족 중에 누군가 치매가 걸려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의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는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근심과 투쟁으로 그 환자가 미워질 테고 오히려 짐으로 느껴져서 결국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기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의 관계 강의를 통하여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희망이 있었는데요. 바로 회개케 하여 주시는 성소기별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자신의 이기심의 죄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전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이기심의 뿌리가 뽑히는 자아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 빈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쉼을 누리는 예수님의 이타심의 품성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소기별의 약속이요 생명법이고 영적 불치병자에게 필요한 예방법,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의, 그리고 관계 강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육적 구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정확하면서도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모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라 해도 환자의 보호자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하늘의 건강 법칙과 생명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하시고 믿게 되심으로써 예수님의 품성으로 창조를 받아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